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죠.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안 후보 주변에 배신자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. 안 후보를 접게 만들겠다 제안이 있었다는 겁니다. 안 후보는 즉각 배신자가 있다면 누군지 밝히라고 맞대응했는데 국민의당에선 이 대표가 오히려 이달 초에 안 후보의 사퇴를 조건으로 단일화를 제안했었다고 폭로도 했습니다.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.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주특기를 발휘했습니다.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소식을 전한 기사에 리을이응 키읔 이렇게 딱 네 글자를 적어놨는데요. 진짜라는 의미의 리을이응과 웃음을 뜻하는 크크를 합친 단어입니다. 온라인상에서 주로 공감할 수 없는 주장을 비꼴 때 사용이 되는데요. 이 대표가 조롱한 안 후보의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? 그러니까 제가 제안했지 않습니까? 경선하자고. 근데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. 또 오히려 저 포기해주면 제가 전공교체하겠습니다.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 협상 때 주로 들었던 말이죠.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질까 봐 도망을 갔다는 건데요. 이 대표 생각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로 들렸나 봅니다.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안 후보가 자주 쓰는 말이죠. 집안 단속이나 잘하라 충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철수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측 관계자에게 안철수 대표를 접게 만들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온 것도 있습니다. 이게 안철수 대표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삼국지에 보면 이제 미방과 부사인, 뭐 범람과 장달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. 배신자들 말하는 거예요. 그런 거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. 한마디로 뒤통수 조심하란 이야기인데요. 단일화 담판도 어렵다며 굳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. 통 큰 합의라는 거는 통 큰 사람 둘이 만나서 해야지만 통 큰 합의가 되는 거지. 통 큰 사람과 속 좁은 사람이 만나면은 그거는 복장 터지고요. 이 대표의 일단 조롱성 발언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도 좀 심하다 한마디 했죠. 그동안 안 후보는 이 대표의 말에 애써 무시를 해왔는데요. 이번엔 어이가 없다는 듯 반응을 보였습니다.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 내부의 안 후보님의 대선 완전히 바뀌었다고 제안한 배신자가 많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요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뭐 그럼 말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? 뭘 그렇게. 계속 단일화 책임을 자신이랑 국민의힘에 넘길 경우에 안철수 대표가 놀랄 만한 폭로를 할 수도 있다라고 라디오에서 말했거든요. 예, 터트리시죠. 예, 그러시면 되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. 그런데 말입니다. 배신자까지 언급하며 단일화에 선을 그은 이 대표. 정작 본인이 단일화를 제안했었다는 국민의당의 폭로가 나왔죠. 이 대표가 안 후보의 사퇴를 조건으로 양당의 합당과 공천권 등을 약속했다는 겁니다. 양측의 미묘한 폭로전이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. 조금 뒤인 오후 6시 이 대표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죠.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. 양당의 분위기 썩 좋지는 않은데요. 그럼 야권 단일화는 이제 물 건너간 걸까요? 국민의힘엔 아직 단일화의 꿈을 포기하지 못한 분들도 있긴 합니다. 남은 거는 사퇴 아니에요. 안철수 후보 사퇴라는 얘기 아닙니까? 뭐 그렇게 정면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무리 곱게 표현해도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시는 거죠. 어떻게 사퇴입니까 그게? 홍길동도 아니고 사퇴를 사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걸까요? 아무튼 국민의힘은 4번 타자를 꿈꾸는 안 후보에게 여전히 희생 번트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. 반면 민주당은 안 후보가 안타를 치든 볼넷을 골라 나가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나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. 양당 체제 사표 심리를 가지지 말고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 끝나고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, 저분이. 지금 말씀은 이제 안철수 후보를 계속 지지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결집해서 윤석열 후보를 찍지 말고 정권 교체를 바란다고 해서 안 후보를 계속 밀어라라는 말씀이시죠? 예. 그건 박성태 진행자 말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진영을 넘어 돈독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죠. 김재원, 정봉주 이 두 사람의 동상이몽. 과연 누구의 꿈이 이뤄질까요? 정작 4번 타자 안 후보가 노리고 있는 건 홈런. 그것도 9회 말 투아웃 역전 홈런이라는 건 안 비밀입니다.
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조롱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연일 되치기를 당하며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덩치도 좋은 윤석열 후보가 의심쩍은 부동시로 군대를 안 갔다고 공세를 폈다가 그럼 본인은 무지개 반사를 당했죠. 이번엔 윤 후보의 술 문제를 거론했는데요. 윤석열 후보는 캐릭이라고 보면 술 마실 때 눈이 반짝반짝합니다.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검사 시절 업자들과 룸살롱에 가서 술을 마시고 다녔다 공세를 편 겁니다. 국민의힘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.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날을 세웠는데요. 송 대표에겐 지우고 싶은 기억이죠. 5.18 전야제 때 새천년 NHK 룸사롱을 찾아 무리를 일으켰던 일도 꺼내 들었습니다. 대로 주고 말로 받은 모양새입니다.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을 맡고 있죠. 최민희 전 의원은 윤 후보가 거제 유세 도중에 선물로 받은 건대구를 무속과 연결시키려다 논란에 휩싸였는데요. 거제시의 청년 어부인 강님께서 직접 기른 우리 대구를 선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. 시민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건대구를 선물했던 청년 어부는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. 이번 선물을 통해 거제도 대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에 보람이 컸고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제가 선물한 거제도 특산물이 무속이라뇨?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 묵묵부답입니다. 논란의 당사자인 최 전 의원도 아무런 사과 없이 글삭기만 시전했습니다. 지난번 김포 아파트 가격 논란 때처럼 말입니다. 사과할 건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요? 이른바 서해안 벨트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. 오늘은 전북 정읍을 찾아 동학 정신을 강조했는데요.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동학 농민혁명은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국민 약탈에 항거하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일깨운 일대 사건입니다. 이 동학혁명의 정신은 비록 혁명은 실패했지만 이 동학혁명의 정신은 지금도 면면히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 타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민주당이 요즘 호남에서 정치 보복론을 설파하고 있죠. 부정부패 척결을 앞세워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. 이 후보는 DJ 정신 계승도 언급했는데요.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죠. 바로 목포에서 말입니다. 저나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김대중 정신을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. 윤 후보는 배를 타고 DJ의 생가가 있는 하이도도 직접 찾았습니다. 하이도는 목포에서 쾌속선으로 1시간 10분, 일반선으로는 2시간을 가야 닿을 수 있는 섬인데요. 교통이 원활치 않아 민주당 정치인들도 쉽게 찾지 못하는 곳입니다. 이재명 후보도 지난해 8월에야 처음 하이도를 방문했습니다. 바쁜 대선 일정 가운데 윤 후보가 직접 DJ 생가를 찾아갔다는 건 그만큼 호남 표심에 공을 들이겠다는 이야기겠죠. 그런데 말입니다. DJ의 정신은 강조하면서도 DJ가 겪었던 고통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모양입니다. DJ를 평생 괴롭혔던 색깔론 아무렇지 않게 민주당을 향해 뿌려대고 있습니다. 이 민주당 사람들은 저보고 전쟁광이라고 하더라고요. 꼭 북한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생각이 평양과 똑같습니다. 이 사람들의 생각이. 꼭 북한 어디 노동신문이나 당 기관지 같은 데서 나오는 거랑 같은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? 색깔론으로 얻은 표심, DJ가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?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, 영화 속 이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. 어떻게 이기는지가 아니고
왜 이겨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.